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장을 보러 나왔는데요. 뭐 사냐고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얼 사든 그리고 여러분께서 무슨 상상을 하시던 상상 그 이상의 것이 탄생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장을 이것저것 봤는데요. 가격이 12,840원입니다. 그래도 뭐 살 건 다 샀죠. 어묵, 뭐 달걀, 시금치, 팽이버섯, 애호박, 오이, 느타리버섯, 감자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12,840원이라고 여러분께 또 한 번 자랑을 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기대가 되죠?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켜봐 주세요. 먼저 장을 봐온 채소부터 다 하나씩 손질해 둡니다. 저는 시금치는 반 정도 필요해서 반 정도 손질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요리에 쓰려고 보관을 해 둘 겁니다. 그리고 느타리 버섯은 요리 두 가지에 이용을 할 건데요. 나물할 건 그냥 쫙쫙 찢어서 한 군데 두고요. 된장, 강된장에 넣을 건 이제 그냥 밑둥만 뚝 잘라서 다시 놔둘 겁니다. 자, 이렇게 느타리 버섯도 두 가지로 손질을 해 두고요. 자, 이렇게 채소들이 다 손질이 됐습니다. 시금치는 반만 다듬어 뒀고요. 느타리 버섯 한 가지 찢어서 한 가지는 그냥 밑둥만 따서 나중에 이거 썰어 줄 거고요. 남은 시금치는 키친타올에 까서 보관을 해 두시면 더 오래 갑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팍팍팍 넣고요. 뭘 하려는지 아시겠죠? 당연히 시금치를 데쳐줍니다. 저는 시금치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끓는 물에 그 정도만 뒤적뒤적 해서 삶아주거든요. 그래야 더 아삭아삭한 시금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애호박을 일단 썰어주는데요. 보시면 채를 썰고 있죠. 뭘 할까요? 맞아요. 채를 써니까 뭐 나물 종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호박 썰어서 스텐펜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한쪽에 나물 한 종류, 한쪽에 한 종류 이렇게 해서 데쳐집니다. 무수분으로 데치는 방법인데요. 밑쪽에 물을 자작하게 조금만 깔고요. 그리고 중불에다가 올려두시면 데쳐지거든요. 신기하죠? 이게 영양 손실도 막고 굉장히 맛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금치 데친 것, 깨랑 그 다음에 국간장이랑 참기름 이 세 가지만 넣고 저는 무쳐주는데요. 여러분 뭐 기호에 따라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넣어서 무쳐주셔도 좋습니다. 팍팍팍 잘 무쳤고요. 고소했는데. 이번에는 들기름을 새거 맞습니다. 각 잡은 들기름 똑 따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향이 얼마나 좋을까요? 느타리 버섯 익힌 것 넣고요. 깨도 좀 부숴서 잘 넣어주시고요. 국간장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가 완성이 됐죠. 오이를 썰어 주시는데요. 저는 오이 속을 빼고 오이 무침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덜 나와서 좀 오이를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기호에 맞게 썰어 주시고요. 양파를 살짝 조금만 다져 주세요. 뭐 크게 뭐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맛이 나겠죠. 저는 고춧가루 넣었고요. 그리고 액젓 넣었어요. 뭔가 오이소박이스러운 맛 있죠? 그런 맛을 좀 기대하면서 액젓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설탕 조금 넣었고요. 조물조물 한번 무쳐줍니다. 그런데 무치다 보니까 뭐가 빠졌지? 맞아요. 마늘 빠져서 다시 마늘 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일반 오이 무침보다 조금 더 두고 드시면 뭔가 오이 소박이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아까 살짝 익혀뒀던 그 애호박을 지금 팬에다 넣고 볶아봅니다. 애호박 나물이 되겠죠? 애호박에는 새우젓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액젓을 또 넣어서 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깨 넣고요. 후추, 마무리는 참기름 이렇게 볶아주시면 애호박 나물 완성됐습니다. 파와 양파를 먼저 기름을 둘러서 볶아주시고요. 뭘 할까요? 맞습니다.
어묵을 미리 채 썰어뒀죠. 어묵을 넣어서 볶아주는데요. 저는 냉장고에 남아두는 당근이 있어서 그래서 넣었는데 여러분은 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볶다가 후추 그리고 간장 넣어서 볶으시다가 간장이 탈 것 같다 싶을 때 미림 한 바퀴 둘러주시면 아주 감칠맛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칼칼한 맛을 위해서 고춧가루 좀 넣었어요. 야, 보세요. 이 보들보들한 느낌의 어묵볶음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기름에 파를 볶다가 저는 냉장고에 우엉이 있어서 이걸 썰어 넣어줬는데 여러분 없으시면 당연히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편을 썰어둔 감자를 넣었어요. 감자를 이렇게 기름에 볶으시다가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간장을 쫙 넣어주면 향이 막 폭발하면서 훨씬 맛있는 향과 감칠맛이 생깁니다. 간장이 타기 직전에 미림을 또 한 바퀴 쫙 둘러줍니다. 이렇게 감칠맛을 훨씬 더 그리고 달콤한 맛을 끌어내주고요. 생수를 넣고 바글바글 끓이면서 이번에는 고추장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고추장과 간장의 맛이 감자에 잘 배어들면서 이렇게 뭉근하게 졸여주시면 쫀득쫀득한 그런 감자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달걀을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달걀 잘 삶는 법 그리고 잘 까는 법은 제가 따로 한 편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7분 정도 삶았어요. 그리고 찬물에다가 달걀을 잘 식혀주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식기 전에 까주셔야 잘 까집니다. 7분 삶았으면 거의 좀 반숙 상태거든요. 반숙보다 조금 덜 익은 국물이 조금 있는 정도 상태인데 보세요. 정말 잘 까졌죠? 자세한 달걀 맛있게 삶는 법, 잘 까는 법, 그리고 메추리알까지 잘 까는 법 제가 영상을 아예 한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달걀로 무얼 만들 것이냐? 맞습니다. 두고두고 우리 식탁에 단백질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달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붉은 양파가 있어서 썼는데요. 하얀색 양파도 상관이 없고요. 네, 양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다져서요. 파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기호에 따라 마늘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청양고추를 좀 넣었어요. 매운 거 싫어하시면 당연히 안 넣으셔도 좋겠죠? 여기에 간장과 미림의 비율을요 1대1로 했습니다. 저는 뭐 기호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생수를 반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2대2대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깨를 듬뿍 뿌려줍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뚝딱하고 달걀장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참기름에 멸치를 볶아요. 네,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이게 된장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4년 된 재래 된장인데요. 정말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된장까지 함께 넣어서 볶아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생수를 부어서 많이 붓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강된장을 할 거거든요. 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된장찌개는 금방 상하니까 강된장 만들어서 두고 먹을 겁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 팔팔팔 끓여줍니다. 뭐 한 15분 이상은 지나야 멸치의 맛있는 육수가 생성이 되죠. 여기에 썰어둔 감자, 양파, 그리고 느타리 버섯, 애호박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집에 남는 버섯 종류 있으면 더 넣으셔도 좋고요. 두부 남아있는 거 있으시면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오래 둘 거라서 두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두부 안 넣어도 이렇게 끓이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좀 칼칼한 게 좋으시다 싶으시면 청양고추랑 고춧가루 추가하셔서 이렇게 팔팔 끓이시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달걀을 하나 딱 깨트려서 소금, 후추 이 두 가지로만 간을 해서 막 섞어줍니다. 근데 무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팽이버섯이 왜 들어가지? 바로 팽이버섯 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상상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여기에 사실 뭐 미림 살짝 추가해서 단맛을 좀 더 내셔도 좋지만 저는 소금 후추만으로 충분하게 맛있어서 소금 후추 달걀 팽이버섯 이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정말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밀가루도 안 들어가서 살찔 걱정도 없고요. 훌륭한 한 끼 반찬이 또 완성이 됩니다. 팽이버섯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팽이버섯 달걀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10,000원으로 구첩 반상 차리기 완성이 됐는데요. 사실 구첩하면 그 첩 속에는 뭐 찌개나 장 종류는 빼고 세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9가지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심지어 재료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상에다 차려봤는데요. 뭐 근데 한 번에 9가지 드시는 분 많지 않으시죠? 두고두고 며칠간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10,000원의 행복이겠죠?